오늘은 이민을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네.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이민과 난민의 정확한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본인들이 장소를 살던 고향이나 터전을 이동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네. 이민은 자발적으로 사발적. 이동하는 경우를 보통 이민이라고 하고요. 네. 난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음.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네. 등등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타의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보통 난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난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큰 이슈가 되었었던 게 시리아 난민. 시리아 같은 난민. 경우. 네. 시리아라는 게 이제 유럽의 거의 주변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의 전체 정치나 역사 또 뭐 네. 이러한 것들에 상당한 좀 변화가 오기도 했었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도에 다른 방송 이름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제가 그 EBS 대표 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에 제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명하죠. 네, 예. 그래서 그 EBS 세계 테마기행은 1년에 50편 제작되는데 예. 저희가 52주잖아요. 예. 그 마지막 2주는 예. 그 해 베스트 작품이 다시 나오거든요. 오. 제 거였습니다. 와. 역시. 그 진짜 먼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 그렇죠. 한 예. 한 달 정도 네네네. 가서 그래서 그때 제가 로마 역사를 네. 약간 테마기행으로 푸는 거였었는데 예.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로마만 하면 지금 이탈리아만 알고 있는데 대부분 유럽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로마였어요 당시에. 그래요? 그래서 투르키에 와. 당시에만 해도 터키라고 불렸었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카파도키아도 보고 뭐 이것을 쭉 보고 있는데 네. 마침 터키 동부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 그 그래서 제가, 당시에? 예, 예. 촬영하던 중에 시리아 난민을 실제로 본 적도 오. 있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오. 이 친구들 보면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네. 정치나 역사 이것은 네.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다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던. 뭐 근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네. 캠프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딱 봐도 네. 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아. 네. 옷도 좀 되게 좀 허름하고. 네, 나무하고. 허름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그 가슴 아팠었던.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런 난민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던. 우리 두 분 조교님께서는 네. 좀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민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네. 궁금한 거는 이 단일 민족에 대한 키워드들이 계속 좀 부각되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네.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맞습니다. 일조하는지 이게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교과서만 해도 사실 단일 민족 뭐 이런 게 교과서에도 쓰여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역사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 사회 교과서에 그런 단어를 아예 안 씁니다. 아, 정말요? 예. 아, 그리고 사라진 겁니까, 이제? 써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아. 인종적으로도 사실은 그 네. 단일 민족이라는 게 예. 있을 수도 없고요. 네. 원래 초기 국가가 만들어질 때도 여러 부족 간의 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은 제 성씨가 류씨잖아요. 류. 제가 한자로 그 버들류자를 쓰고 문화유씨인데 예. 네. 류씨 같은 경우는 성씨로 따지자면 대표적으로 중국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에서 넘어온 성입니다. 아. 네. 그 우리나라 토종 성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참 그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대표적으로 그런 단일 민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축구팀 같은데 보더라도 유럽 팀인데 흑인 선수들이 뭐 거의 절반 이상 맞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는 고대부터 뭐 고구려백제 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그랬고 국가가 예전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아는데 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은요 사실은 19세기 전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근대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네. 국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단일 뭐 네. 이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미래 지향적이지도 않아요. 아. 그렇겠다. 그래요. 우리 네. 패지한 조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9세기에 근대 국가 나오면서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라는 네. 개념이 생기면서 사실은 민족이라는 허구가 생겼다고 저는 저희가 출신이다 보니까 배웠었는데 네. 아니 이분 누구신데 이렇게 나 나올 필요 없었겠는데.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좀 말씀하신 부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게 혈연이든 아니면 어떤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건데 네. 그렇게 모여 살면서 긍정적인 일이 막 발생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당연하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제국이요. 제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로마라든가 예. 몽골 예. 네. 뭐 이런 대표적인 예. 제국의 첫 번째 조건. 뭐가 있을까요? 제국에 우리가 큰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보다 더 큰 제국을 가려고 했을 때 네. 반드시 이것만은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도로? 도로? 오, 아닙니까? 다양성 뭐 이런 거요. 역시 배수님 맞아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이요.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해주는 태도. 예. 특히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는 제국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같은 경우가 되게 갇혀 있었을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로마는 대표적으로 본인들의 로마에 충성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을 포용하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로마는 노예 출신이 왕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 영어가 그랬을 아니라 진짜로. 정도로, 그랬을 정도로 예. 상당한 포용성이 있었습니다. 어.